오스 힐먼의 내 마음 살리기 챕터 7 단절에서 새로움으로. 제이슨 브래드쇼는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는 3남매의 맏이고 외아들이었다. 부모님은 금슬이 좋았다. 그러나 그가 12살 때 비극이 가족을 엄습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났다. 가족들은 망연자실했고 어머니는 몇 해 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제이슨이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 어머니에게 제이슨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녀는 성장해가는 아들의 모습에서 종종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어쩌면 제 아빠를 저렇게 빼닮았을까? 그녀는 혼자 생각하곤 했다. 제이슨은 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지만 때로 그녀의 행동이 질식할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또래 사내 아이들은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놀았지만 그녀는 아들이 다치거나 잘못되어 영영 잃게 될까봐 두려워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어머니에게 통제와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점차 느끼면서 마침내 제이슨은 어머니와 애증 관계로 발전했다. 자신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장이 되었다는 걸 알고 어머니를 모시기를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통제에 크게 반발했다. 제이슨은 성장해 가면서 여학생들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자기가 스트레스와 내면적으로 억압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유행위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으로 포르노 사진들을 찾아본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저 또래의 남자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와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어머니를 존중하며 모시기를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바로 결혼했다. 아내와 새로 시작한 삶은 더없이 즐겁고 행복했다. 그러나 신혼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면서 아내와 갈등이 생겼다. 성장기에 어머니에게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을 아내에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런 느낌이 내면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때면 아내에게 반발했다.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단지 정서적으로 남편과 교류하려던 아내는 남편의 그런 반응에 깜짝 놀래곤 했다. 그녀는 남편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아내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매몰차게 뿌리쳤다. 제이슨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할 때 그가 평소에 자신을 대하던 모습과 다르게 시어머니를 대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셋이 있을 때 소외감을 느꼈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부부간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때마다 제이슨은 아내를 대단히 퉁명스럽게 대했다. 그는 어머니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늘 변호했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지속했다. 이런 패턴이 결혼 생활의 몇 년 동안 계속됐다. 마침내 아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는 그런 생각에 부정적이었다. 자신들의 유일한 문제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 행동을 즉각 중단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마지못해 동의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제이슨은 놀라운 걸 발견했다. 자신이 아내의 행동을 통제와 조종으로 인지하고 반발했던 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된 일이라는 거였다. 전문가는 그가 아내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성장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잠재의식 차원에서 아내를 어머니로 여겼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전문가가 그의 상태에 관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자 왜 자신이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반발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현재 제이슨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단절된 관계. 어떤 과정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위와 동일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기도 한다. 이혼한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황폐해져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들에게서 채우려고 애쓴다. 그러나 아들은 원래 정서적으로 어머니와 유대관계를 잘 맺지 못할 뿐더러 그런 어머니 때문에 힘든 고통을 성적 표현으로 표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정서적인 아픔을 덜어내려고 제이슨이 여성과의 육체적 관계에 의지한 이유다. 게다가 여성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의 정당한 욕구가 여기에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직장이나 다른 사회 환경에 있는 여자들과 정서적인 연결을 모색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바람둥이로 여겼지만 그는 자신의 그런 행동을 부인했다. 아내를 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역시도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가 근본 원인이다.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놓여 있다. 어떤 연구조사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율이 믿지 않는 부부의 이혼율보다 높다고 밝힌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에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부적합하게 유착되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많은 기혼 남성들이 아내와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는 게 청소년기에 일어난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 때문인 경우가 종종 있다. 폴 헥스트롬 박사는 Broken Children, Grown Up Pain, 깨진 자녀들 성장하는 아픔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아내와 정서적 유대관계가 없는 남편은 아내를 잠자리의 상대나 집안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런 남편은 아내를 감정이 있는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다. 그 결과 남편은 정서적으로 아내와 거리를 두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아내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정서적인 차원에서 남편과 연결되려고 애쓰지만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조종하려 한다고 인식할 뿐이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킨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면 어머니는 장남과 끈끈해지려고 한다. 정서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정서적으로 필요한 걸 남편을 통해서 채우던 한 여자가 그러지 못할 때 그걸 아들에게서 찾으려고 할 수가 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인정해주는 면에서 많이 서툴고 사랑한다는 말도 잘 해주지 못하고 혹은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결혼 관계의 문제를 통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내적 갈등 해소하기. 아들이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유착되면 아들은 반항한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일단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어떤 형태로든 성적 표현이 있어야만 여성과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어머니와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시기 동안에 어머니에게서 독립하여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통제에 예속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다. 이 모든 것들은 잠재의식적으로 발생한다. 대중강사로 활동하는 고든 델비는 남성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머니에 대한 초기의 신체적 의존이라는 기본적인 사실 말고도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의 경험 또한 아들이 나중에 여성들과 갖는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만약에 어머니와의 유착관계가 아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혹은 부적절했다면 아들이 나중에 여성과의 신체적 결합을 고통이나 불안과 관련 지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들은 한 여자에게 전념할 줄 모르는 자유분방한 바람둥이가 되거나 아내에게 정서적으로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까다로운 남편이 되어 성관계에 대한 강박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의 생물학적, 정서적 강도를 감안할 때 어머니가 갖고 있는 아들과의 동질감을 능가하는 누군가만이 아들을 책임성 있고 개성을 지닌 한 성인으로 이끌 수 있다. 오직 아버지만이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착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젊은 남성들은 잠재의식적으로 느끼는 이런 유착과 통제에 반항한다. 특히 청소년기 후반에는 어머니와 애증 관계가 된다. 또 그런 정서적 고통을 처리하려는 수단으로 자유행위를 하거나 포르노에 몰두하거나 청소년기에 이미 혼전,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독립하려고 애쓴 결과로 마침내 어머니를 떠나고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어머니가 청소년기의 아들과 정서적으로 유착하려고 하면 아들은 성인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이런 반항을 종종 잠재의식적으로 느낀다. 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한다. 다시는 여자에게 통제받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은 아들의 연애와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아들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정당한 조언을 비난으로 간주하고 정서적 차원에서 자신과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아내의 조언에 반발한다. 고든 델비는 설명한다. 아들이 남성성의 강력한 신체적 발화로 가득해지는 사춘기에 도달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만약에 이 시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로부터 불러내 남자들 사이에서 아들과의 남성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아들에게서 자라는 남성성이 어머니와의 자연적인 유착관계에 압도되어 온통 어머니에게 열중하게 된다. 나중에 사랑하는 여성과도 제대로 교제할 수 없게 된다.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남성성으로 이끌어줄 아버지가 없으면 그 아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하는 게 남성적인 줄 알고 성장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남자다움은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처럼 다른 남자도 아닌 자신을 정복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고든 델비는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남자의 정체성에 그 이상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엄마의 그물에 엉킨 아들은 자기가 나중에 평생의 소명 안에 있는 아내로서 동행할 또 다른 여성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다. 그는 결혼 생활 안에서 한 여성과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건강한 관계 안에서 한 남자와 유대관계를 맺지 못할 때 동성애 충동의 포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남자들조차도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다. 규율이 잡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전념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의 근본 원인이 되는 내적 싸움을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만다. 그런 남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다시 데려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의존 상태에 대한 두려움. 폴 올스는 아들과 어머니에서 단언한다. 한 남자가 인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 가장 두려운 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유아기로 회귀하는 것이다. 남자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여성들이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아들이 유년기의 남자끼리의 어떤 성적 관계에 노출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악화된다. 그런 아들은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서도 아내 외의 다른 여성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이성애적 성향을 증명하려고 잠재의식적으로 애쓰게 된다. 어떤 아버지가 정서적 혹은 신체적으로 아들을 버릴 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아야 할 인정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한다. 여성을 통해서나 또 다른 남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 그 아들이 유년기에 남자끼리의 어떤 성적 관계에 노출된 적이 있다면 동성애 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성인이 되거나 여성들을 성적으로 정복하면서 자신의 이성의 성향을 입증하려고 한다. TV 시트콤인 내 사랑 레이몬드는 어머니에게 맹목적으로 사랑받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어머니에게 헌신적으로 하는 두 아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필요한 걸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인 레이몬드에게서 채우려고 한다.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상황이 꽤나 웃기고 재미있지만 슬프게도 문제의 깊이를 매우 정확히 묘사한다. 여성의 마음 발견하기의 저자인 켄 나이르는 그런 문제에 대한 완벽한 사례를 인용했다. 한 번은 그가 어떤 부부를 상담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치료하는 그의 방식에 반발했다. 그가 남편에게 먼저 말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난 어머니 날에 당신이 어머니를 식탁의 상석에 앉혀드리고 제일 먼저 어머니의 식사 시중을 들겠다고 고집했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응수했다. 뭐가 문제죠? 어머니 날이잖아요. 이에 아내가 방어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도 엄마예요. 그것도 당신 애들의 엄마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늘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단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 멈출 수는 없어. 남편의 이 말은 자기가 아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걸 명확히 예시했다. 이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어머니의 필요를 중시했다. 그는 아내와 단 한 번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었고 어머니에게 여전히 유착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남편은 아내와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통제한다고 믿는 그가 무의식 중에 아내를 어머니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의 행동이 어머니 앞에서 급변하고 이에 아내가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유착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런 문제는 보통 이 유착으로 인한 고통을 처리하기 위한 잠재의식적인 시도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과 더 친밀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바람둥이가 된다. 다른 여성들을 통해 자신 내면의 정서적 욕구를 잠재의식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존 엘드리지는 마음의 회복에서 이와 유사한 뿌리 깊은 문제를 기술했다. 이 책에서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관해 개인적인 차원으로 설명한다. 그는 남편이 자신을 정서적으로 아내에게 드러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했다. 남자가 남자 역할을 거부할 때 그의 아내는 공허감과 무력감에 빠지기 십상이다. 폭력성이 있는 남자는 말로 아내를 기죽이고 침묵하는 남자는 아내를 사랑에 굶주리게 만든다. 한 친구가 내게 그의 새 신부에 대해 아내가 점점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자네 아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이유는 자네가 뭔가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일세 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둘 사이에는 대화와 애무가 부족했다. 둘이 나누는 즐거움이 없었다. 이런 현상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남자가 더 편안한 삶을 찾아 아내와 자식 그리고 빚까지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그들을 위해 그의 힘을 쓰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그들을 위해 힘을 써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희생시키는 짓이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오늘날 우리가 도덕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베이비 부머 세대 때문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세대다. 우리는 이혼 가정과 아버지 없는 가정이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목격했다. 이것이 오늘날 성인이 된 그들의 마음 안에 깊은 상처를 낳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 인턴 직원이었던 모니카 르인스키와 벌인 성적 추태는 자신과 가족들은 물론이고 국가에까지 망신을 주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TV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거짓말로 은폐하려고 했다. 그는 그런 성적 추태로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에 대해 고든 델빈은 설명한다. 어떤 남자가 도덕적으로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하면 수치심을 갖게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을 마약과 포르노에서 일 중독과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이르기까지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다양한 행위에 빠져들게 한다. 그들은 자신이 상처를 은폐할 때 낙태와 성병 감염, 각종 범죄와 각종 가정폭력의 형태를 보이면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기록된 땅에 대한 저주가 현실화된다.
그런 사람들은 여성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결국에는 합당한 삶의 길에서 옆으로 새게 된다. 한 가지 전형적인 사례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적인 죄가 만천하에 수치스럽게 드러나는 동안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이후에 몇 명의 양아버지들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한 정치평론가는 거의 없었다. 그는 남성적인 영혼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던 데다가 건강한 남성상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접했다. 그 결과 그는 어머니에게서 안도감을 추구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확증을 여성들에게서 찾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여성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또한 그런 남자가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자신의 남성성을 찾아서 여러 여자들을 찾아다니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행동에 빠져들게 된다. 미국의 국민들은 그 사건 때문에 빌 클린턴의 리더십과 권위에 대한 회의와 심지어 모멸감마저 느꼈고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파괴적인 만큼 그런 상처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충분한 감옥을 지을 만한 벽돌과 시멘트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우리 가운데 퍼진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 수치의 그늘에 숨는다. 2009년 12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가정적이고 세련된 인물에서 옐로 페이퍼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부도덕한 행동과 결혼생활 내내 저질렀던 부정 때문이었다.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을 것만 같은 타이거 우즈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도덕적으로 넘어질 때 종종 언급되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한눈을 팔 수가 있을까? 이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은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외아들이다. 그의 부모는 그가 성장한 뒤에 이혼했지만 이혼 서류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 얼 우즈는 아내에게 성실하지 못했다. 타이거 우즈의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였던 디나는 종종 아버지의 부정한 행실 때문에 속상해하며 울면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나와 통화하면서 아버지는 지금 다른 여자랑 있어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했고 나는 그를 위해 조용히 들어주곤 했다. 계속해서 그녀는 그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부정한 행실을 극복한 건 결코 아니었다고 하면서 그가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게 그저 흥미롭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종종 본다. 두 사람 사이의 유착관계는 틀림없이 강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아내 엘린과 진정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을지도 또 어머니와의 유착으로 인해 생긴 정서적 고통을 처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그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내와 유대 관계를 형성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혼 관계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가까워지려고 애썼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적절한 신체 접촉과 애정 없이 자란 남자가 성장하면 결혼 생활에서 엄청난 성욕을 지닌 남편이 될 확률이 높다. 그는 성장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사랑받는 걸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로만 관련 짓는다. 그는 아내가 잠자리에서 자기를 만져주고 안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분위기 이외에는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잠자리 이외의 상황에서 아내를 부드럽게 안아주거나 손을 잡거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걸 발견한다. 그리고 남편의 그러한 강렬한 성욕 때문에 아내는 때로 자기 남편이 성중독자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생활에서 포르노 시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면 성중독자는 아니다. 단지 어렸을 적에 사랑으로 양육되지 못했을 뿐이고 아내를 통해 그런 필요를 충족하려고 애쓴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가 필요한 걸 적절하게 채워줄 능력이 없다. 그것은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치유를 요하는 사랑의 결핍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자기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아내를 계속 졸라댄다.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 어떤 관계에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게 있을 때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남편과 아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기독교 상담자이며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신뢰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가 내면의 깊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열중하는 늪에 빠져 있다. 많은 여성들은 하나님보다 못한 것으로 인간관계를 통제하려는 욕구에 열중한다. 그들은 말한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이렇게 그들은 상처받기 쉬운 마음으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단호한 관리자가 되려고 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단단한 벽 뒤에 안전하게 숨긴 채 말이다. 반면 남성들은 더욱 공통된 현상으로 하나님보다 못한 것으로 인간관계 자체를 기피하려고 한다. 그들은 말한다. 어떤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아도 깊고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그들은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피상적 차원에서 안전하게 유지한다. 그러면서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깊은 인간관계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두 가지에 전념한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며 자신이 강한 남자라는 것과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능력을 갖는 것과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게 그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타이거 우즈는 죄를 은폐하려고 함으로 결국 더 큰 굴욕을 맛봤다. 처음부터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태도를 보였다면
그렇게 심한 굴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와 타협하며 살면 삶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된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한다. 죄를 떨쳐내려는 당신의 몸부림을 빛 안으로 가져가는 바로 그 행동이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친구 포드 테일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는 걸 드러내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걸 감추신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죄를 감추려고 애쓰면 사탄은 우리에게 굴욕을 줄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사탄은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굴욕을 줄 것이다. 당신이 공적인 인물일수록 굴욕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회개와 겸손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은혜로 당신을 덮어주실 것이고 당신은 더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다. 말하지 않은 이유.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 그 아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잠재의식적인 차원에서 인격의 일부가 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의식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할 때까지 부정적이고 갈등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그의 아내는 대체 왜 그는 내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왜 내 조언에 그토록 방어적일까? 하는 생각에 빠진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편에 관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성경은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말한다. 인간에게는 이런 관계 때문에 겪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을 치유해 줄 하나님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끼친 고통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종종 우리를 결혼 생활의 위기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과 그것의 뿌리, 양쪽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 남편은 이런 문제의 이면에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에 뿌리 내린 사랑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신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실제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아내는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우리 엄마가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한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당신의 배우자에게 불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자는 문제의 이유와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변화해야 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의 이유와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치료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압박감을 덜어낼 목적으로 성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그 예로 남자들이 쉽게 당하는 유혹이 남자라는 인정을 하나님이 아닌 아내나 다른 여성에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다른 요소도 있다. 어떤 아들이 변덕스럽게 성질을 부리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 여성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자라게 된다. 대개 이런 가정에서는 아내가 폭발하면 아버지들이 그 자리를 피하므로 아들을 엄마의 감정 발작의 먹이로 넘겨준다. 그러면 아들은 여자에게 맞서는 충돌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여자의 감정 폭발과
그 여자가 자신을 떠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여자에게도 맞서기를 겁내면서 성장한다. 아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굴복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힘을 여자에게 넘겨주는 남자로 성장한다. 이것이 그 아들의 결혼 생활에 이세벨의 영, 다른 사람들을 악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악녀를 상징, 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 아합 왕이 가정의 리더십을 여자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자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참된 남자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가 이렇게 새롭게 발휘하는 힘이 남자에 대한 그녀의 통제력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한다. 그러나 경건한 여성은 자기에게 남자의 힘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마침내 그 힘을 더욱 사모할 것이다. 반면에 이 시나리오에서 단지 남자의 엄마를 대신한 경건하지 않은 여성은 남자를 떠날 것이다. 어머니를 위한 조언. 당신이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라는 함정을 피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라. 이것은 당신이 아들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이다. 나는 정서적으로 필요한 걸 아들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가? 아들이 성숙하고 독립된 남자로 자라도록 돕고 있는가? 단순히 이렇게 질문하기만 해도 당신과 아들의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건강한 성인 남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른 남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 유대인의 성인식인 바르 미츠바는 13살 소년의 남성성을 아버지와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유대 문화의 의식으로 모든 남자 아이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아들이 10대 후반이 되면 어머니에게서 정서적으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남자가 되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0대 소년의 삶에는 그 아이가 자신의 남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다른 남성들과의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 성인이 된 아들을 위한 조언. 당신이 성인이 된 아들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실상 당신은 정서적으로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 문제에 관해 어머니와 대화를 해야 할지도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3가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어머니와의 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하라. 삶의 1순위가 아내라는 걸 어머니에게 꼭 인식시켜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머니에게서 아내로 이동시키는 게 많은 남성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배신도 불효도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끈 하나를 잘라내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하라. 아내에게 당신과 어머니 앞에서 소외감이 들 때
바로 알려달라고 말하라. 이렇게 아내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이면 당신이 진지하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게 아내에게 증명될 것이다. 세 번째, 정서적인 차원에서 아내에게 물러나기를 거부하라. 아내가 단지 정서적으로 당신과 교류하려고 애쓰는 것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관계의 기억으로 인해 아내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의식적으로 그녀는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우리 엄마가 아니야. 내 아내야. 라고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를 정서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런 느낌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남성을 위한 조언. 아버지의 부재와 깨진 결혼 생활로 인해 증가한 사회의 역기능 현상들은 많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사는 세대를 예고했다. 남성들이여, 우리 영혼의 원수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걸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 거짓말은 그녀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이다. 오늘의 문화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성을 우상 숭배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당신이 어머니와 아들의 유착에 영향을 더 받을수록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가 더 쉬워진다. 빼어난 몸매의 매력적인 여자에게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자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실 수 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은 배우자의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오스 힐먼의 내 마음 살리기 챕터 7 단절에서 새로움으로